네, 주린이 초보 탈출 여러분 준비됐나요? 서동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준비를 안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여러분들 그냥 뭐 이렇게 주무시다가 졸다가 보셔도 되고요. 소파에 들어넣어서 보셔도 되고 또 운전 중이시면은 여러분들 소리로만 들으셔도 됩니다. 자, 전문가님 준비됐나요? 하면은 네네 선생님.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건 뭐 너무 15세기 때 얘기니까. 네. 알겠습니다. 소보 탈출이란 주제네요. 네, 네. 아까 전에 살짝 주제를 보니까 심리와 관련된 이야기 그렇습니다. 나왔던데요. 그 데이트할 때도요. 남녀가 데이트할 때도 심리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세요? 심리 싸움? 저는 이제 포기했죠. 뭐 심리적으로 해도 오히려 뭐 집에서 삐돌이 뭐 이런 식으로 네. 오히려 하니까 이제 그런 거 없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내가 막 사고 싶어서 그냥 막 쫓아가면 도망가고요. 네. 아, 나 안 살래. 그래서 관심 없는 것 같으면은 올라가서. 또 이러고. 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일은 심리에 달려 있어요. 특히 내가 이 돈이라는 것은 수익을 내겠다고 달려들면 들수록 더 도망갑니다. 네. 그런데 무심하게 뭐 누구는 뭐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라는 얘기도 요즘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네. 마음을 비우고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면 돈이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심리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뭐 올라가면서 뭐 그냥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은데 순식간에 또 마이너스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꾸로 종가는 올랐지만 만약에 그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결국은 종가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쵸. 오히려 기다렸다가 우리가 오늘 2,730포인트 이하에서 사신 분들은 아이고 땡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타이밍이 있는 거고 내가 심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네.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네. 하면 좋을 텐데요. 우리가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데 이거 네. 제가 참 많이 얘기하는 방법 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이화서 랭커는 고스톱 좋아하세요? 아, 잘 못 치지만 전 무조건 곱니다. 그렇습니까? 아, 이거 패가 망신의 지름길인데 못 먹어도 고하면은 안 돼요. 그것도 심리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배워야겠네요, 오늘. 명절 때 네. 이렇게 이제 네. 뭐 어르신들하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쵸? 그거는 이제 바로바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강원랜드도 못 가죠. 또는 뭐 과천 경마장도 못 가죠. 네. 뭐 경정도 못 가죠. 뭐 이것도 그날 다 그 하나의 게임을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경마장도 못 가요, 지금. 근데 로또는 여러분들 사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게 확률상 뭐 진짜 힘들다고는 하지만 로또를 저도 가끔 산단 말이에요. 그냥 기분 안 좋을 때 그냥 네. 사서 일주일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죠. 토요일 날 몇 시에 마감이죠, 로또가? 8시? 그렇죠. 그러면은 뭐 7시 55분에 사면은 뭐 5분 뭐 기다리는 거고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사놓으면은 한 일주일 기다리는 거고 그 투자와 관련돼서 각 돈 버는 수단과 방법은 다 틀립니다. 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겠지만은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들어오면은 뭐 CMA라든가 네. 뭐 MMF라든가 뭐 CP, 뭐 CD, 정기예금, 적금, 뭐 채권. 네. 우리가 이제 굳이 채권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이유 네. 중에 하나는 현재 시점에서 채권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채권 투자와 관련돼서도 기관들은 뭐 하긴 합니다만은 개인들 물가 연동체도 그렇고 별로 그런데 이제 결국은 부동산은 뭐 요즘 아주 핫하긴 한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고요. 그쵸. 그 기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10년 내지 20년 뭐 이런 어떠한 기간을 우리가 이제 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이라고 제가 이제 굳이 표시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뭡니까? 그 주식을 산다는 얘기죠.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주가 되는데 오늘 사서 오늘 팔면은
뭐 불과 1, 2분 뭐 한두 시간 만에 뭐 샀다 팔았다 하고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이 장기적인 사이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그림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도 뭐 우리가 존니 사장님 같은 경우 뭐 평생 그냥 주식을 사놓고 가라라고 하지만 예. 하나의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계속 배웁니다. 사이클이 있죠. 그 사이클에 맞는 투자 방법과 기간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내가 좋은 이 기업과 정말 뭐 1개월, 3년, 10년 뭐 이렇게 간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라면은 심리와의 전쟁에서 1차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자세가 된다. 네. 물론 어떤 사람을 우리가 연애할 때 만났는데 나 이 사람하고는 무조건 만나자마자 야, 이 사람이 정말 뭐 나랑 바로 결혼할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라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1억의 자금이 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1억에 보자마자 그냥 바로 매수하겠어요?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어치든 1000만 원어치든 매수해보고 이 종목을 여기저기서 뭐 서동구가 좋은 얘기를 하는지 나쁜 얘기를 하는지 또는 뭐 이것저것 찾아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주변의 여건도 살피는 거고. 그쵸. 그러면서 공부하는 개념이고 그 기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기간도 중요하고요. 비중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을 내가 어느 정도로 갈 것이냐.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 하루가 되든 일주일이 되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말은 이렇게 쉬워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유명한 마젤란 펀드를 운영을 하면서 살아있는 전설로서 젊은 나이에 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어라고 한 분이 계세요. 오. 바로 이 피터 린치라는 저도 네. 참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책을 통해서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많은 그러한 그 우리가 현인들이 얘기들을 합니다. 했던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칵테일 파티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칵테일 파티라는 거는 뭐겠어요? 뭔가 뭐 띵까띵까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즐거우니까. 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치과 의사한테 모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에게 모이지 않을 경우 오히려 주가는 바닥권이다. 이제 이거는 저도 경험을 합니다. 뭐 요즘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막 제가 시장이 빠지면 네. 내가 죄진 것 같아. 그래서 뭐 동창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뭐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참 말도 잘 못하고 네. 뭐 괜히. 그리고 오랜만에 본 친구 야 너 고생하지? 난 별로 고생 안 하는데 그러고 뭐 조금만 뭐 하면은 뭐 야 너 어떡하니? 뭐 장 빠져서 고생 많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뭐 별로 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바닥이에요. 어떻게 그쵸. 보면 우리가 하는 이제 휴먼 인덱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터 린치가 뭐라 그러냐면은 구두수선공조차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를 묻는 순간이 주가는 상투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즘이야 이제 안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2000년도 초반만 해도 객장에 요즘이야 1층에 뭐 웬만한 증권사 객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2, 3층 또는 아주 뭐 없거나 전광판이 없고 저거보다 더 큰 전광판에서 네. 시세들이 막 움직입니다. 움직이죠. 그러면서 정말 아이 우는 울음소리가 들리면 뭐 꼭지다. 뭐 이런 얘기. 진짜예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얘기인데 월가에서 이제 이 피터 린치가 자기가 전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서 명성을 거둔 사람이 이 숱한 경험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걸 보면서 이런 명언을 남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좋다고 너도나도 다 달려들고 할 때 그때가 오히려 역으로 꼭지가 오는 거고 그 탐욕의 극치를 달려가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아니고 너도나도 다 주가가 바닥이고 관심을 안 가질 때 오히려 그때부터 주가는 서서히 올라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 그림을 통해서 이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와의 변화라는 건데요. 저 그림을 보시면은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 심리와의 사이클과 여러분들이 주가의 움직임의 사이클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이제 중심선은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이날이 3월 10 우리가 9일이었다고 한번 봅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3월 첫날이라서 19일이면 말이죠. 요게 좀 버벅거리죠. 예, 이것도 재미예요, 여러분들. 예, 이해를 하시고. 그럼요. 이때가 이제 다 같이 공포였어요. 3월 19일 날. 네. 코스피 기준 1439포인트를 찍은 날이라고 칩시다. 예. 아직도 안 잊어먹어요, 저는. 자, 과연 이때 이 공포에서 사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이때는 거의 못 샀을 거예요. 정말로 아주 극소수 사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이 공포 속에서 다 던지고 그런 다음에 나 주식 안 해. 네. 코로나만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 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건지 모릅니다. 일단은 그런 대전염병이 돌았는데 뭐 우리 이화선 앵커도 그 당시 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구는 막 봉쇄가 되고 그러는데 난 괜찮아 그러면서 막 대구 놀러 다니고 뭐 그랬겠어요? 절대 못하죠. 그렇죠. 네. 주식 투자고 뭐고 간에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네. 그러고서는 도망갔을 거라고. 마스크 쓰고. 예, 마스크 쓰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그쵸. 방송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해야죠, 하긴. 그러면서 이제 거의 포기되는 상태에서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은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동학개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3만 전자를 외치며.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일부는 계속해서 침몰되고 왜 침몰이냐?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또 흔들리면서 가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 안에서도 엄청나게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감당을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감들이 어우러지고 안도감이 이제 듭니다. 지금 시점은 저는 이제 낙관으로다가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싶어요. 왜? 3차 팬데믹 내 주변에서 뭐 음성, 양성 이런 것들이 나와도 뭐 조심하면 되지 뭐 치료제 나온다는데 백신 나온다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기 나와 있죠, 답이. 흥분의 과정으로 갑니다, 이제. 제가 이리로 나와도 되나요? 예. 네, 이 낙관에서 흥분의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히려 흥분의 과정으로 가면서 점점 주가는 올라가는 것 같지만 답은 나와 있습니다. 막 흥분 이후에 전율을 느껴요. 사기만 하면은 이제 뭐 막 올라가는 것 같아.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아이고 내가 이거 조금 더 투자할 걸. 예?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시면서 찔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저거를 1,000만 원어치밖에 못 샀네. 더살 1억 걸. 원어치 샀어야 되는데 이거 저 정기예금 내 저거 깨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뭐 이러면서 부동산 담보대출 받아서라도 할까? 이 흐름이 이제 어느 시점이냐? 그게 여러분들 뭐 지금이냐 아니면은 뭐 3천 가서냐 아니면 뭐 그 밑에서냐 이상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은 그만큼 이제 흥분의 단계에서 전율의 단계로다가 가려는 과정에 있지 않느냐. 이 기간이 뭐 1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뭐 2년이 될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다가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탐욕의 꼭지에서 이제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은 시세를 즐기셔도 됩니다. 흥분과 전율의 요런 단계까지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드리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이 탐욕의 단계에서 불안 걱정으로 가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겪으시지 말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심리적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때는 누가 말려도 말을 안 들어. 뭔 소리야?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고 조금만 뭐 부정적인 얘기하면은 네. 저 사람 왜 모르는 방송 나와서 사람. 계속 뭐 빠진다는 소리 해? 뭐 한다든가. 뭐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오히려 냉정하게 내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산도 돌아봐야 되고.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계좌가 뭐 시장도 올라가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게 별로 안 움직여. 막 이런 어떠한 네네네. 초조함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계속 급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뭐 시장이 뭐 내일 올라가겠지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최면을 걸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는 순간부터 이제 나중에 그 그래요. 시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건 하나의 사이클로 보신다면요. 일종의 손절 라인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전율에서부터 불안 걱정의 라인이 이 탐욕에서 내가 물렸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심리적으로 불안 걱정을 떨쳐버리면서 포기를 하고 5% 손실이 됐든 10% 손실이 됐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나면서부터는 부정 부인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 절망한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나는 단기 투자자가 아니야. 나는 어차피 장기로 가려고 그랬어. 장투. 주식은 말이지 장기 투자해야지. 그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뭐 단타하면 되겠어? 난 보니까 회사가 좋은 주식이래. 서동구가 그 회사 괜찮대. 이러면서 뭐 나중에 안 되면 내 자식한테 물려주면 돼. 뭐 이런 단계로 갑니다. 네. 그러다가 완전히 뭐 단말기는 쳐다도 안 보고 뭐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대공황이 올지 모른다는 또 금융위기가 온다. 다시 또 제2의 위기가 온다. 이러면서 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 주식을 장롱에 있던 것도 꺼내가지고 내가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3월 19일 같은 이러한 공포 속에서 다 던지는 거죠. 내가 주식을 다 못하면은 내가 성을 아니라. 가겠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여담입니다만은 네. 제가 젊은 시절에 한참 그 90년도 초에 결혼할 때마다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IMF 막 그 시절 97, 8년도 네. 뭐 이때 어떤 후배가 이제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낙담을 해서 네. 제가 이제 막 술을 막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결국.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이런 사귀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님께서 요즘이야 뭐 서로 막 그래도 옛날만 해도 참 어렵잖아요. 어른들한테 뭐 선볼 사람 뭐 친구 뭐 누구 애인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뭐 건강하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친구면 돼. 증권회사만 아니면 된다. 그 바람에 그냥 말도 못 꺼내고 네. 증권회사 직원만 아니면 된대요. 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마 증권회사 직원들이 가장 핫한 신랑감 후보가 아닐까. 아, 그래요? 이런 생각이 적어놓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네. 항상 이 구간들입니다. 이 구간들. 이 구간들은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침몰의 단계 정도에서는 벗어날 줄 압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짧은 경험이었다면 제가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공부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경험이 있다는 것뿐인데 최소한도 요 침몰의 단계에서는 침몰이 아니라 다시 기사회생하는구나라는 거 정도는 아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전율과 탐욕의 과정 그러면서 이 불안과 걱정의 요 사이클 이 사이클은 제가 여러분들보다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요. 시장은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만약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급락하는 거라고 보십시오. 그렇죠?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급락도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이러한 반등을 주면서 급락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나요? 절대 아니죠. 계속 이렇게 뛰어가면서. 출렁출렁. 예. 지금은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올라가는 구간에 있는데 내가 어떠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에 사서 여기서 팔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저도 못해요, 여러분들. 이 추세를 가지고 나중에 공부 또 할 겁니다만은 추세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여러분들은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잘못 이것만을 생각하시다 보면요.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팔게 됩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은 주가는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게 트렌드고 추세 매매고 심리를 여러분들이 역이용 당하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 명심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들은요. 결국은 이 대공황 내지는 이것들이 지나는 이 과정들, 이 상황 속에서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시점이고 지금은 낙관 속에서 뭔가 흥분의 과정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은 수익이 낼 수 있는 그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야 그러면은 지금이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보지만
이 기업이 고평가돼 있다든가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는 달려들면 안 되겠다라든가 뭐가 시그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그널. 네. 도대체 여러 방법은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뭐 사느냐, 뭐 파느냐, 기관들이 저렇게 오늘도 열심히 매도하고 네. 저는 뭐 기관을 가관이라고도 얘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의도 클래스에서 그 얘기했다가 제 펀드 매니저 후배나 이런 친구들한테 욕 좀 먹었습니다. 아, 형 암만 그래도 그렇지 가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왜 더 심한 얘기 해줄까?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네.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다 아시겠지만은 이 시장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만 봅시다. 만약에 이화선 앵커가 MTN의 앵커예요. 네. 아, 참 아주 곱디고운 그러면서 많은 선들을 사람들이 이제 막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예, 막 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보는 기준은 다 틀려요. 그럼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길어서 좋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길어서 싫다, 뭐 어쩌다, 뭐 다. 이화선이는 이화선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 가치로 거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가치로 거래되는 게 아니고 네. 삼성전자라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가. 여러분들 프라이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라는 것이 우리가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는 사이클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잘 팔리기도 하고 못 팔리기도 하고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신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하는 삼성전자의 본연의 가치는 계속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삼성전자의 가격이 뭐 5만 원도 갔다가 4만 원도 갔다가 6만 원도 갔다가 7만 원도 갔다가 뭐 계속 이렇습니다. 맞아요. 지금. 네. 그 왜 그렇습니까? 가치라는 걸 가지고 주가로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높지만 이미 주가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면 해당 주가의 상승 잠재력은 크지 않다.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가치는 높죠.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걸 누구나가 다 알아요. 그쵸. 그런데 주가가 매력적이지가 않아. 뭔가 앞으로도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7만 원대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야, 그러면은 7만 원대 이상에서 움직이고 여기저기 증권사에서도 야, 이 주가는 앞으로 9만 원, 10만 원도 가. 좋을 거야. 라고 해도 이 매매하려는 주가로서 매매하려는 사람들은 가격 저항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화선 앵커가 네. 어디 가서 아주 이쁜 옷을 봤어요. 네. 그 옷의 가치는 너무 좋습니다. 네. 꼭 사고 싶어요. 예. 그런데 그 가격이 갑자기 딱 보니까 가격표에 10만 원인 줄 알았더니 100만 원으로 돼 있어. 공이 더 있었네요. 예. 그때 어떻게 해요? 고려하게 되고 두 번, 세 번 생각하다가 그렇죠. 왠지 안 살 수도 있고 대체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날만 보고 그 다음날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30% 세일, 뭐 70만 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갑을 야 열어야겠어요. 이거 질러 말어, 지름신이 와 말어, 뭐 이제 그렇죠. 이제 막 고민해요. 네, 이해가 딱 됩니다. 그럼 뭐 친한 오빠한테라도 좀 뭐 이렇게 사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내가 뭐 50만 원 내고 네가 20만 원 내줄래? 라든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네.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갔더니 50% 할인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살 것 같아요. 질르죠. 예.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1,000만 원짜리 그게 만약에 뭐 흠결이 있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사기 행각이지. 네.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똑같은 가격인데 그 제품의 본질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이 어제, 오늘, 내일 다 틀려져. 그러면은 적절한 시점에서 사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얘기할 건데요. 네. 맛배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뭘로 우리가 아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바로 PER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PER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니까 이건 의미 없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 주가 수익비를 가격으로 EPS 주당 순이익으로 다 나눈 거다. 가격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바로 투자자가 투자하는 돈이 투자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몇 배인지를 알아보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EPS가 1,000원인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EPS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내 회사 뭐 가격이고 뭐고 간에 나는 주당 1,000원이야. 그런데 이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PER은 몇 배가 됩니까? 그러니까 10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단순하게만 보면은. 그런데 갑자기 이 회사가 여기저기서 막 그냥 사겠다고 달려들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 회사는 주가가 막 뭐 2만 원도 가고 막 3만 원도 가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PER이 10배에서 20배에서 막 30배도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러면 이제 얘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왜 제가 PER이 요술방맹이라고 그러면은 이 주당 순이익은 변함이 없어. 이 회사는 일단 올해 내년에 뭐 갑자기 뭐 더 많이 벌어지든 말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갑자기 너도 나도 막 사겠다고 달려들어요. 아까 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옷이. 네. 그런데 나는 할인이 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 막 150만 원이 가고 막 200만 원이 가요. 100만 원, 150만 원에도 사겠다는 사람들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제품의 가치는 1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은 나는 뭐 못 사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저거는 고평가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심리와의 싸움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이 회사의 가격과 주당 순이익을 감안했을 때 PER이 10배가 적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아무도 안 사. 그럼 이게 9,000원이 되고 5,000원이 돼요. 그럼 PER은 더 낮아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싼 주식이네.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오, 그런데 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아까처럼 막 살려는 사람들이 달려들면은 가격은 올라가고 결국은 PER은 높아지고 결국은 이 PER이라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심리 지표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PER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이 기업의 적정한 가치들을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힌트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 하시는지 네. 이 퀴즈요. 퀴즈를 드려서 0988입니다, 여러분들. 동구팔팔이네요, 보니까. 100원의 네. 문자로 이 퀴즈의 답을 아시는 분들은 네. 서동구 그리고 정답이 뭐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만 네.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별다방 쿠폰을 와.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 유아선 네. 앵커는 제가 별도로 사드릴 테니까 여기다 하지 마세요. 딴 분들 알겠습니다. 피해 봅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예. 다음 중 투자되는 원금이 회수되는 기간에 해당되는 용어는 테슬라가 지금 PER이 뭐 1,500배라 그러죠? 진짜요? 네, 1,50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원금을 회수하려면. 1번 PER 주가 수익 비율이다. 네. 2번 주당 순이익 EPS다. 3번 프라이스 가격이다. 4번 피터 린치다. 네. 좀 어렵나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네. 샵 0988번으로 문자를 보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혹시 떠오르시는 답이 있으시다면 바로 휴대폰을 열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정 모르시면요. 네. 엊그저께 수능이 끝났습니다만은 네. 항상 저도 옛날에 시험 볼 때 모르면 1번 찍었어요.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샵 0988번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을 꼭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해서 커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이제부터는 내일장 과연 어떤 종목 여러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서동구 전문가와 함께 하시죠. 3교시로 돌아옵니다.